안녕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유닛, 바로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같이 필기를 시작해 주시고요. 자, 2-1, 바로 조동사. 조동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다 배워왔겠지만 동사의 의미를 바꾸도록 도와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늘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요. 왜냐하면 동사의 원래 형태가 와야지 얘가 얘의 의미를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tudy면 공부하다지만 will study 하면은 공부할 것이다. can study 공부할 수 있다. must study 공부해야만 한다. may study 뭐 공부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 조동사가 동사 원형 앞에서 이 동사의 의미를 바뀌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조동사의 종류를 배워왔지만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좀 조동사들을 한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동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동사의 의미를 바꾸도록 도와주는 동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조동사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것은 첫 번째 will, 두 번째 can, 자, 세 번째 may, 네 번째 must, 그리고 다섯 번째는 should예요. 정말 여러 번 우리가 같이 이전 grammar 1, 2에서 배웠던지라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한번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will은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하고요. 첫 번째는 미래나 앞으로의 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에 우리가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will not은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won't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will이 사용되는 경우는 부탁할 때 쓰여요. 자, 그래서 보통 부탁은 뭐뭐 해 줄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문문으로 쓰이게 되고요. Will you close the door? 문 좀 닫아주실래요? Will you open the window? 창문 좀 열어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남에게 부탁할 때 will을 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will의 과거는 would인데요. 우리가 would를 쓰게 되면 조금 더 정중한 의미가 돼요. 사실 뜻은 똑같지만 Will you close the door? 이랑 Would you close the door? 이거랑 뜻은 똑같지만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더 would가 정중하게 들린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개 더, 얘가 뭐뭐 할 것이다 미래 의지로 쓰이는 경우에는 또 우리가 비동사 going to 동사 원형으로도 바꿨을 수 있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I will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할 거야. 라는 이 다짐을 나타낼 때요. I am going to study English로 바꿨을 수 있었죠. 자, 두 번째 can입니다. 자, 이 can은요.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첫 번째가 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뭐뭐 할 수 없다는 cannot 줄여서 can't를 씁니다. 그래서 I can dance. 나 춤출 수 있어. 뭐 I can't swim. 나 수영을 못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참고로 얘가 가능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비동사를 써서 be able to 동사 원형으로도 바꿨을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얘도 부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will과 마찬가지로 뭐뭐 해줄래요? 라고 아까 will you close the door 였잖아요. 그러면 can you close the door? 이라고도 우리가 바꿔서 will 대신에 can으로 바꿔서 쓸 수 있고요. 이 can의 과거가 could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could로 바꿔 물어보면 아까처럼 조금 더 정중한 뉘앙스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락이에요. 허락은 뭐뭐 해도 좋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You can go home now. 넌 집에 가도 좋다. 또는 you can relax. 너는 쉬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릴 때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질문입니다. 만약에 나는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지금은 뭐 춤을 못 추지만 나중에는 춤을 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니까 will이 들어가고요. 뭐뭐 할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 can이 들어가서 I will can dance 라고 하면 문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조동사가 두 개가 같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일단은 우리가 이 can을 뭐로 바꿀 수 있었냐면 be able to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조동사가 둘이 모노기 때문에 이 can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비동사를 써서 I will be able to dance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나는 춤을 출 수 있을 것이다. 의미가 두 개, 가능과 미래가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동사 두 개는 같이 붙어서 올 수 없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may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may는 역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고요. 첫 번째는 약한 추측이에요. 그래서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고요. 내가 어떤 불확실해요. 이게 뭐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의 추측이기 때문에요. The rumor, 그 소문은 may be true, 사실일지도 모른다. 확실하지 않아요. 불확실해요. 근데 그냥 내 생각이 그런 거죠. 그렇죠? 어떤 근거는 확실치 않아요. 자, 그리고 이때 may 대신에 may의 과거 might를 써서 The rumor might be true 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네, 의미는 서로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얘도 역시 허락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 아까 can 여기 보이십니까? can이 가지고 있었던 허락 기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you can go home, 너 집에 가도 돼를 you may go home, may로 바꿔서 쓰셔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도 좋다. 오케이. 근데 이때는 might로 바꿔 쓸 수는 없어요. You might go home now. 이렇게는 쓰지 않아요. 여기서는 might는 될 수가 없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must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must는 역시나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기능이에요. 우리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의무를 나타냅니다. 자, 강한 의무.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은 숙제를 해야만 합니다. The student must do their homework. 뭐 해야만 하는 의무고요. 자, 우리 이때 또 뭐로 쓸 수 있냐면 have to나 has to.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였을 때는 has to로 바꿔서 쓸 수도 있었어요. Student have to do their homework. 이렇게요. 자, 그러면 must의 부정은 뭘까요? 자, must의 부정은 must not이거든요. 그 must not은 당연히 뭐뭐 하면 안 된다야. 아까 우리가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뜻으로 쓰였을 때는 have to 또는 has to랑 같은 의미로 바꿔 쓸 수가 있었는데, 자, must의 부정은 must not이고요. have to, has to의 부정은 doesn't have to입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의미가 같지가 않아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must not은요, must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거든요. 뭐뭐 하면 안 된다. 금지를 나타내요. 근데 doesn't have to는 또는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예요. 즉, 얘와 얘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얘들은 서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긍정의 의미였을 때는 바꿔 쓸 수가 있지만 부정의 의미로는 서로 바꿔 쓸 수가 없다. 의미가 완전 다르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추측입니다. 하지만 강한 추측이에요. 우리 아까 약한 추측 may랑 차이는 뭐냐면 확실한 거야. 거의 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어제 미나라는 애가 아픈 걸 내가 봤어. 근데 오늘 학교에 결석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어제 아팠던 걸 봤기 때문에 오늘 결석을 한 거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지고 she must be sick today. 오늘 아픔에 틀림없다. 왜냐면 어제 아팠던 거를 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강한 추측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될 조동사가 should고요. 자, should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의무인데요. 의무라고 하면 아까 우리 must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입니다. 근데 얘는 또 must랑 차이를 굳이 말하자면 must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must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should는 하면 좋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강도가 must보다는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얘를요 또 뭐라고 또 쓸 수 있냐면 ought to 동사 원형으로 쓸 수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은 처음 들어봤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직접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충고, 조언을 할 때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뭐 하는 편이 좋다. 또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가 친구나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should를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게 충고로 쓰일 때는 또 뭐랑 같이 쓰이냐면 had better 이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거든요. 이것 또한 역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조동사 will, can, may, must, should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최소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기능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